댈러스에서 경찰을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경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용의자 역시 경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뉴욕시의 방역 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장이 가라앉고 마켓 매장 바닥이 꺼지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결정할 때 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안정세를 이어갔습니다.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은 그 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댈러스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찰이 수상한 차량을 발견해 북쪽 IH-35번 도로를 따라 용의 차량을 추격하다 루이스빌에서 용의자로부터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성명에는 용의자가 장총을 들고 차량에서 내려 댈러스 경찰관들을 향해 총기를 무차별 발포해 이때 경찰관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병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관 1명이 총에 맞은 것을 발견한 후 용의자와 총격전이 벌어졌는데 이때 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총격에 사망했습니다. 총에 맞은 경찰관 3명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명은 사망 판정을 받았고 부상자 2명 중 1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 중으로 숨진 경찰을 애도하는 조기가 시 관공서에 개항됐습니다. 오늘부터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가 대대적인 DUI 단속에 돌입합니다. CHP는 오늘부터 노동절 당일인 다음 달 9월 2일 밤 11시 59분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음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션두리 CHP 커미셔너는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노동절 연휴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DUI 혐의로 운전자 1,064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지난해 노동절 연휴 동안 캘리포니아주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주민은 38명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 뉴욕시의 방역 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현재 3주 동안 10건 미만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자가 보고돼 모기살충제를 센트럴파크와 맨하튼 상류에 집중 살포했지만 다음 주 비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기 번식을 줄이기 위해 뉴욕 5개 자치구에 2차례 살충제를 더 살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1차로 9월 3일 저녁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모기 번식 지역을 찾아 살충제를 살포하고 만약 비가 온다면 다음 날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살포 지역은 맨하탄과 그리니치 빌리지, 로어 이스트사이드 등을 포함한 30번가 아래 지역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9월 5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 보건국에 따르면 주로 8월과 9월에 기승을 부리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 노약자의 경우 외출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매년 평균 18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지만 이 중 15%는 치명적인 증상을 보여 극단적인 경우 뇌 손상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축구장이 가라앉고 마켓 매장에 싱크홀이 생기는 등 세계 곳곳에서 땅꺼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 중심과 인도가 갑자기 푹 꺼지면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이 추락합니다. 석조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은 구멍에 빠졌다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무려 8m 깊이의 땅꺼짐, 구멍 아래 흐르는 지하수에 휩쓸린 걸로 추정되는 여성은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폭격을 맞은 듯 푹 꺼졌습니다.
지난 6월 중국 스촨성 청두 지하철역 건설 현장의 땅 꺼진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현장 일대에 한때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겼습니다. 看，这都已经空了，告诉了，这个都已经撅起来了。 지난해 11월 중국 허난성의 한 마트에선 갑자기 매장 바닥이 꺼졌습니다. 손님 2명이 다쳤는데 해당 마트는 전날 개업한 매장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의 축구장입니다. 축구장 한가운데가 움푹 패이는가 싶더니 조명 등을 집어삼키며 흙먼지와 함께 아예 땅이 꺼져버렸습니다. 폭 30m, 깊이 9m의 구멍이 생겼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축구장 아래 지하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축구장도 함께 가라앉은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이 도심 땅 꺼짐 현상의 한 원인이라고 지목합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시장은 그 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의 7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달 대비 0.2%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2.5%로 5월부터의 안정세가 유지됐습니다. 모두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는 숫자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도 시장의 예측에 부합하거나 더 낮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비는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전달 대비 실질 증가율이 0.4%로 6월보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도 이런 지표와 같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1년 뒤 물가를 예상한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2.8%로 2020년 말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심리지수는 5달 만에 상승했습니다. 경기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물가가 안정을 찾아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금융시장은 이런 지표에 즉각 반응하진 않았지만 장 막판 오름폭을 키우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1% 이상 상승했습니다. 또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회의에서 0.5%포인트를 인하할 거라는 전망은 다소 줄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는 상승했습니다. That's, right in line with what the Fed wants to see. And so I think that that's a positive if you're somebody who thinks, as I do, that the Fed is going to cut rates in September. 이날 지표에는 실제 쓸 수 있는 소득이 거의 늘지 않았고 저축률은 2년여 만에 최저였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탄탄한 소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투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주 검찰총장은 사기꾼들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워렌 버프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의 AI를 사용해 뉴욕 주민들의 돈을 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상화폐 투자 등을 독려하는 가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으며 뉴욕 주민들은 이런 사기에 이용당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딥페이크 투자 사기 영상은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앱으로 전달됩니다. 진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가짜 CEO들이 영상에 등장하고 수신자가 관심을 보이면 사기꾼들은 추적이 힘든 메신저 앱 등으로 대화를 유도합니다. 투자자가 의심할 경우를 대비해 사기꾼들은 공무원, 정치인 등의 딥페이크 영상도 다수 제작해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가 속았다고 확신하면 이들은 가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돈을 보내도록 합니다. 주 검찰은 피해자들이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수십만 달러를 보내고 이후 사기꾼은 돈만 챙긴 후 연락을 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주 검찰총장은 투자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를 설득하는 비디오, 오디오 메시지는 일단 의심하고 영상을 받을 경우 원본 인터뷰가 이미 존재하는지 검색하고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에게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본인의 신원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소셜미디어에서 친구 목록이나 사진, 게시물, 비디오, 댓글 등을 비공개로 유지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 열도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지종희 기자입니다. 태풍 산산이 지나간 일본 규슈 남부 미야자키.
장어 7만 마리를 양식하던 하우스 양식장이 철제 뼈대만 남긴 채 무너졌습니다. いやーね、もう今までこんな経験したことがなかったんできついですね。 규슈 북부 후쿠오카 공항에 착륙하려던 여객기는 강풍에 크게 흔들리다 결국 고도를 높여 회항했습니다. 태풍 산사는 그제 규슈에 상륙한 뒤 시속 10에서 15k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일본 열도를 종단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워낙 느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인 가나가와현에서는 산사태로 무너진 흙더미가 터널을 막았고 주차장과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량 수십 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도쿄 도심 일부 지역에도 한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48時間に降った雨量は気象庁が統計を取り始めてから最も多くなっています。 일본 공영방송 NHK는 태풍 산산으로 인해 6명 사망에 1명 실종, 부상자는 100명이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중심부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재해 발생 가능성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제네시스가 2025년형 G80 세단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내외관의 상품성을 개선한 것이 특징입니다. 보도에 이유수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 현대 브랜드로 출시된 제네시스 1세대 모델은 2013년까지 판매됐습니다. 2013년 연말 출시된 2세대 현대 제네시스는 브랜드 독립과 함께 G80이라는 모델로 거듭났고 상품성 개선 과정을 거듭하며 2020년까지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첫 독자 모델로 꼽히는 3세대 G80 모델은 지난 2020년 첫 출시 이후 판매를 이어오고 있는데 스포츠 세단 G70, 플래그십 세단 G90 사이에 존재하며 프리미엄 중형 세단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미국 법인은 지난주 켄터키주 렉싱턴에서 2025년형 G80 모델을 소개하는 전국 기자단 시승회를 개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G80가 브랜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충실한 프리미엄 중형 세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80 was one of the first Genesis models that we launched when the brand came out here in America almost 9 years ago. It represents balance for us. In the middle of our lineup, it's athletic and elegant. While it has refined performance and it's really great to drive. 제네시스 미국 법인은 G80는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7.1% 판매 성장을 기록했으며 내외관의 상품성을 개선한 2025년형 모델 투입으로 하반기 판매량이 상반기 판매량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inch OLED widescreen display, it makes your content and information look better than ever. And of course, we've got some really great upgraded materials on the inside. Nappa leather, carbon fiber trim, just a really nice, quiet and comfortable place to spend time. 2025년형 제네시스 G80에는 초정밀 광학 기술이 적용된 MLA 전조등이 채택됐고 그릴을 포함한 전면과 후면 범퍼를 다듬어 더욱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2025년형 G80의 구동계는 300마력, 311 풋파운드 토크의 힘을 낼 수 있는 2.5리터 직렬 4기통 터보 엔진, 375마력, 391 풋파운드 토크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3.5리터 6기통 트윈 터보 엔진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G80 기본 모델의 판매가는 57,100달러에서 시작되며 제네시스 전국 딜러망에서 시승과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네시스가 상품성을 개선한 G80 모델을 미국 시장에 출시했습니다. 제네시스는 신형 모델의 투입으로 침체되어 있는 세단 시장을 정면 돌파한다는 계획입니다. 렉싱턴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동부의 한 소도시가 관할 내로 이사오는 일부 가정에 $20,000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컴벌랜드시는 최근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단기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혜자에게 이주비로 현금 $10,000와 승인된 주택 개조 또는 신축 주택 계약금으로 최대 $10,000를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18세 이상의 미국 내에서 일할 수 있는 합법적 신분을 소유한 사람으로 풀타임 원격 근무자 또는 자영업자, 컴벌랜드 관할진의 오퍼레이트 등을 입증할 서류와
더불어 주택을 구입하고 최소 5년 거주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 등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김동석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시카고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이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총평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현대 정치 역사에서 시카고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1968년에 린든 존슨 대통령이 월남 전쟁을 하는데 네. 이 반전 운동이 너무 센데도 불구하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월남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엄청났었습니다. 예. 네. 존슨 대통령은 자기가 인기가 없으니까 후보 사퇴를 하고서 험프리 부통령을 차기로 지명을 했어요. 지금이랑 너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화가 난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 시민사회 세력들이 치고받은 게 시카고에서 충돌이 나가지고서 희생자가 생기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블러드 컨벤션 피해 전당대회라고 하는 68년이었습니다. 예. 20대 초반에 있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캠퍼스에서 들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네. 그 피해 전당대회를 통하면서 민주당을 개혁을 합니다. 그때 민주당에 들어와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 바이든이니 빌 클린턴이니 힐러리 클린턴이니 낸시 펠로시니 이 버니 샌더스니 짐 클라이번이니 그 민주당이 지금 왜 이렇게 헤매냐면요.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엔조이하면서 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번 2024년 민주당의 시카고 전당대회는 드디어 세대 교체를 이룬 거죠. 밀레니엄 세대라든지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이민자들이라든지 여성 이렇게 좀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들이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서 이렇게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된 것도 맞지 않는데 또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게 지난 7월 21일 후보 사퇴 선언을 하니까 풀뿌리가 쫙 몰려와가지고서 야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 활력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의 시카고 전당대회였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시점에 또 새로운 소식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제3의 후보로 거론되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 사퇴한 다음에 이 물결에 존재감이 자꾸 작아지니까 뒷얘기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다가 그 엔돌스를 하면 내 자리 뭘 줄 건가라는 딜이 좀 들어왔던 거를 웃기지 마라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쪽으로 갔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경합주에서 약간 그 해리스가 앞서던 지지율이 좀 박빙을 이루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데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위스콘신하고 미시간에서는 이미 전당대회도 거쳤어요. 케네디가 자기가 만드는 자연의당의 전당대회를 마쳤기 때문에 그 주의 룰은 전당대회를 마치면은 대의원들한테 물어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뭐를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용지에서 당신 이름을 없앨 수 없다. 이런 결정을 해가지고 성명을 냈기 때문에 참 트럼프는 요란하게 받아줬는데 이게 뭐 별 도움이 안 돼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앞으로 대선일까지 이 판세를 향방을 가늠하는 것은 토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9월 10일 이제 후보 토론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헤드라인에 불안한 매우 이런 그 부족한 후보 대 미검증 후보다 이렇게 나와요. 카멜라 해리스는 부통령을 했지만은 대통령에 퀄리파이 됐는지는 아직 그 수준에서 검증이 안 됐죠. 사실 지금부터 캠페인은 트럼프가 유리하게 상황이 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미검증된 후보가 나왔어요. 트럼프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뭐 별걸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게 기대치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40점만 맞으면은 합격입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한 80점 맞아야 합격인 거죠.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의 캠프가 교체되는 거 보면은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좀 그 캠페인을 하려는 채비를 갖춘 게 옆에서 언뜻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는 거기가 그렇게 하든 말든 우리는 그 마당으로 나가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가고 이제 대처하는 대응팀들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그래서 이게 2008년도 오바마 선거 운동 방식이 보이는 거죠. 아마 한두 번 캘리포니아에도 가가지고서 이런 큰 집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